사실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확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면접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게 만들고자 지금 억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신에 너무 어려운 파트는 제가 스킵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우리가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비지도학습이라는 말이 너무 좀 어색해서 조금 더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지도학습이라는 건 결국엔 정답이 있어서 정답을 알려주고 오차를 계산해 가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이 퀄리티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했고, 근데 그러려면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얻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에 좀 잘 적응되도록 스스로 좀 되게 만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했던 것이었고요.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업스트림 태스크,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업스트림 태스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이거를 갖고 우리가 뭘 해보자 라고 해서 열심히 뭔가 만들어 놔요. 사전에 연습해놨다, 사전에 훈련해놨다 이런 말 하잖아요. 프리 트레인이라고 해서 사전 훈련 모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전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미션을 해결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미리 어떤 모델을 잘 만들어 놓읍시다 했던 녀석이 업스트림 태스크고요. 그걸 할 때 뭘 한 거냐면 다음 단어 맞추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말이라는 게 나는 무엇을 그 다음에 뭘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서술의 순서가 있잖아요. 나는 사과를 했으면 그 뒤에는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게 이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음 단어 맞추기, 그다음에 빈칸 채우기. 나는 좋아해요. 중간에 무엇을, 그러면 어떤 목적어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칸 채우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실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에 다 정답을 매겨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내에 정답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지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상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하러 막 채점하고 있겠어요. 레이블을 뭐하러 달겠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약간 이런 생각인 거예요. 여기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종류 중에도 뭐 그런 막 지프카 같은 게 있고 막 스포츠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랑 그 자동차 두 가지는 약간의 바퀴는 달려 있지만 다른 존재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들끼리는 바퀴 4개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버리면 그 모아진 그 클러스터링 자체가 레이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언슈퍼바이즈드 클러스터링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 쓰이는 그 스스로 자기 지도할 때의 요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죠. 당연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어떤 서비스들, 챗GPT나 제민이라던가 아니면 음성을 변환해주는 STT 해주는 위스퍼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애들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안 믿고 있다가 안 믿고 못했었는데 그 소위 약간 똘끼 있으신 분들, 네, 그런 일단 해보자 하신 분들이 돈을 한번 쏟아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걸 알았고 그 용기를 내서 이제 막 진짜 너무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죠. 그 결과가 챗GPT가 된 거고요. 네, 완벽하진 않지만 동작은 한다 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다운스트림은 뭐냐? 이렇게 위에다 만들어 놓은 위에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내가 원하는 필드의 영역이 있으면 그 흐름에 갖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트랜스퍼 러닝도 말을 했지만 가져와서 우리 미션에다가 쓰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자연어 처리의 뭐 구체적인 과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어떤 관광지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 챗GPT는 그 관광지 뭐 두물머리 이런 말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송어축제 이런 거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헛소리를 할 수 있죠. 막 송어축제가 뭐 송어를
형상화한 무슨 축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런 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운스트림에 맞게끔 뭘 한다, 미세 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학습을 할 거다라는 걸 이해하셨을 텐데요. 과거의 훈련은 그 업스트림 태스크를 특히나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구멍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다음 말을 일부러 없애고 그걸 맞춰봐, 혹은 중간에 말을 없애고 맞춰봐, 이렇게 미리 퀴즈를 풀어놓는 그거를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부르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우리 미션과 비슷하게 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뒷말을 예측해봐라는 게 뭐 챗GPT 같은 거였으니까 챗GPT의 그 뒷말 맞추는 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우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도 잘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자기지도 학습에서 셀프 프레딕션과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나눠진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셀프 프레딕션이 뭐냐면 이 샘플들 간에, 유사한 샘플들 간에 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주가 예측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주가를 통해서 지금의 주가를 맞추겠다. 다른 추가 정의 정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은 특성의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그 샘플을 맞추겠다는 거고요.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특징이 좀 다른, 이 배치 내에 있다는 건 같지만 같이 훈련될 대상은 맞지만 특징이 다른 녀석을 통해서 다른 녀석을 찾아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용어가 같은 특성을 가진 애들끼리를 하기 때문에 인트라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다른 특성 애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 인터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하겠다는 거 할 때에 대표적으로는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이란 말을 하게 되고요. 포지티브 샘플은 뭐냐면 나랑 비슷한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강아지를 찾고 싶은데 그 강아지 뭐 포메라니안이라고 쳐요. 그럼 포메라니안과 비슷한 다른 뭐 닥스훈트라던가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건 포지티브 샘플인 거고요. 갑자기 의자 같은 게 등장을 해요. 그럼 다리가 4개 있다. 그것만 빼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네거티브 샘플 이렇게 정의를 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포메라니안과 뭐 그런 닥스훈트 같은 강아지들끼리는 공통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추상화시키면 결국엔 그 비슷한 것들끼리는 비슷한 곳에 좌표가 찍힐 거고 그것들이 가깝게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뭐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이 논문을 계속 보시다가 보면은 시아미즈 네트워크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샴 네트워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샴 고양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샴이 시아미즈입니다. 시아미즈 캣 이렇게 부르면 그 샴 고양인데요. 그래서 샴 네트워크와 같은 것을 통해서 원래는 사용했던 건데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약간 표현에 어그러짐, 표현의 겹침 약간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클러스터링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네거티브 샘플을 통해서 비슷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나랑 다른 녀석까지 같이 알려줘서 그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뭐 그게 이렇게 심클리어, 심CRL, CLR 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조금 용어가 어려우시니까 내려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프레딕션 결국에는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 내가 주가가 과거의 주가가 있으면 지금 주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 하늘색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 그 보라색 자주색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음 걸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한데 뭐 아래 그러니까 같은 이 시간대에 있어도 다른 샘플을 통해서 이 샘플을 예측한다거나 등등도 가능은 한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셀프 프레딕션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토 리그레시브 마스크드 제너레이션 뭐 등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회귀라고 하는 게 사실 아까 주가 예측이라는 말에 되게 많이 접합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회귀 기법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맞추는 거니까요. 그 주가를 뭐 어저께는 14달러였는데 오늘은 뭐 15달러가 될 거야 이렇게 맞추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비헤이비어 즉 어떤 행동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오토라는 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형태를 봤더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여러분의 특성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되는 것을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말하고요. 여기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 웨이브넷이나 GPT 등에서도 활용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크들을 한 다음에 마스크가 안 되어 있는 영역을 통해서 그걸 맞추는 거죠. 그래서 랜덤 매스킹을 통해서 그걸 맞추게 되고 다양한 예측을 해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퀴즈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를 맞춰달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맞추게 되는 거죠. 이런 빈칸 채우기 같은 거, 메꾸기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에다 마스크 걸어놓고 여기 채워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법 용어 자체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innate relationship predic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미지가 분할을 한다거나 뭐 약간 이렇게 뭐 30도 꺾어놓는다거나 등등의 약간의 폼이 바뀐 트랜스폼된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원래 이미지 고양이가 있고 그 고양이를 30도로 꺾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본질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끼리는 유사성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요. 이거는 원래 캣이 이렇게 똑바로 있었던 건데 30도 이렇게 꺾어 놓은 거야 라는 식으로 얼마나 변환이 줬는지 로테이션을 맞춘다거나 뭐 증강의 정도, 뭐 얼마나 노이즈를 많이 넣은 거라던가 그런 정도를 맞추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기에 뭐 직소 퍼즐을 한다던가 뭐 등등의 미션들을 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더 능력을 올리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걸 조합한 것도 나오겠죠. 그러면 조합하게 되면 당연히 2배 이상 그 컴퓨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는 우리가 왜 스테이블 디퓨전 한 것처럼 달 2 같은 게 예전에 막 그런 강아지가 우주에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서 유명해졌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 미술 대회 나갔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기법들을 조합해서 했던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VA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는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걸 만들었다. 어드버서리얼도 말씀드렸죠. 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긴 용어가 조금 VQ라는 말이 붙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긴 하지만 한 번씩은 코드까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합하실 때 조금 더 다시 들여다보시면 기억은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인베딩 스페이스에 유사한 샘플 페어들은 거리가 가깝게, 유사하지 않은 거는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평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강아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포메라니안이라는 존재를 딱 찍어요. 그러면 그거를 닷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내리는 닷 있잖아요. 그걸 앵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앵커 포인트가 있게 되고요. 그럼 그 앵커 포인트랑 유사한 애들을 근처에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파지티브 포인트를 이제 페어를 이루길 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앵커와 유사하지 않은 샘플, 멀리 두길 바라는 녀석을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고 그것과의 페어를 네거티브 페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는데요. 그 닷을 딱 내리는 그 형태를 또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닷을 내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요청이기 때문에 쿼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앵커를 쿼리 형태로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파지티브 페어를 찾아주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페어도 찾아줍니다. 자, 그런데 뷰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내가 지금 포메라니안이라고 하는 어떤 귀여운 강아지를 이렇게 앵커 내렸어요. 그럼 걔랑 유사한 이미지를 혹은 같은 이미지를 가는 대상이 있을 텐데 걔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메라니안 사진이 있으면 그 포메라니안 사진을 뭐 약간 이렇게 비튼다거나 약간 노이즈를 낀다거나 한 증강한 이미지를 그냥 다른 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뷰 1, 뷰 2, 뷰 3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또 그것도 가능한데요. 뭐가 있냐면 뭐 뇌를 봐요. 그럼 뇌를 엑스레이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MRI 같은 걸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동일한 대상인데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view 1, view 2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 개를 음성으로 표현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개가 짖을 때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 개가 짖을 때 소리와 움직이는 그리고 여기가 뭐랄까요, 이미지가 있겠죠. 그럼 그 이미지와 음성을 동시에 받아들여서 view 1, view 2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상해 씨가 등장했고요. 이상해 씨의 그냥 원본 이미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view 1, view 2로 만들어냅니다. 뭐 약간 여기는 노이즈를 넣은 거고 여기는 약간 뭐 틀었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두 개는 시밀러한데 피카츄랑은 완전 달라. 네거티브 샘플을 가져다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러닝을 할 때 결국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여기는 백그라운드와 띠어리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아미즈 네트워크, 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view 1, view 2, x1, x2에 대해서 이 결국엔 잠재 막 특성을 막 그렇게 뽑아내고 나면 결국엔 비슷하게 되겠지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그 레이턴트라고 부르는 그 녀석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것끼리는 차이를 적게 하고 혹은 상호 상관도를 굉장히 맥스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의 정보를 추출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고양이의 이미지에 노이즈를 넣은 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x1, x2가 view1, view2 데이터 각각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떤 네트워크를 막 거칩니다. 그래서 f를 거친 거예요. 그럼 거친 그 f의 결과와 f2의 결과가 결국에는 차이가 적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우연히도 이렇게 막 F1, F2 다 했는데 그 결과의 차이가 거의 비슷해요. 계속 비슷한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잘 안 되겠죠. 로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학습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representation collapse라고 그걸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비슷한 것끼리만 계속 비교하지 마요. 완전 다른 애 갖고 와서 걔네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 컬랩스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 컬랩스도 일어나게 되는데, 차원 컬랩스는 이제 해결이 안 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완전히 겹쳐져서 더 이상 훈련이 안 되는 문제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뭐 그런 로스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가 맨 처음에 이 논문을 만드신 분이 InfoNC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는데요. 여기서 CE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CE. 여러분이 배우셨던 그 용어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lignment, uniformity on the hypersphere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부터 살짝 선을 넘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alignment and uniformity 얘기하는 부분은 살짝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그림 나오는 부분 스킵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intersample classification으로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트 러닝이 이 좋은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가 배웠던 이 CNN 같은 거 넘어가서 이 데이터를 피처 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코더라고 우리가 그걸 용어를 정했었죠. 그래서 인코더를 통해서 우리는 특성을 추출하도록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것들끼리는 attract 서로 가깝게 있게 만들고 다른 것끼리는 repel 밀어내게끔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의 한 예로서 CLR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고요. 아까 강아지의 서로 다른 부분과 이런 의자와 비교했을 땐 당연히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론적 내용은 이제 아마 많이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면 포지티브 페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여기 있는 색깔이 주황색이잖아요. 이런 이 마크 표현이 주황색이잖아요. 근데 이 주황색이 R, G, B 각각에서 봤을 때는 주황색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각각 봤을 때는 숫자가 다 다르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레드 부분만 발췌해서 벌겋게 본다거나 뭐 그린만 발췌해서 파랗게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녹색으로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서로 다른 정보가 있게끔 만드는 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요.
사실 이미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되게 좀 쉬운데 다른 데이터들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그걸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어서 뉴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거티브 페어는 조금 어려운데 어렵다기보다는 네거티브 페어가 이제 말하자면 나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네거티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 샘플 보는 게 있는데요. 단점은 같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랑 비슷하지 않은 것도 같이 훈련돼 버려서 조금 성능이 떨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포지티브한 것끼리는 가까워지고 네거티브한 것끼리는 멀어지는 방법은 뭐 여기 트리플릿 로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것끼리는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것끼리의 거리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가 엄청 작아져야 되고 딴 것끼리는 뭐 먼 거를 더 좋게 봐줘야 되고 이런 식의 것들을 수식으로 만든 게 바로 이 트리플릿 로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의 예제로 아래와 같이 info-nC라고 돼 있고 아까 C가 뭔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인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를 여기서는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잘 활용해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그 같은 대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뷰를 가졌지만 결국엔 공유되고 있는 상호 공유되고 있는 뮤추얼한 인포메이션이 있게 되고 적어도 이만큼은 공유되고 있어 라고 하는 로어 바운드 최저의 공통점은 지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해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로어 바운드를 형성해 주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비슷한 애들끼리는 뭉쳐지게 될 거잖아요. 클러스터링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뭉쳐지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수도 레이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만든 정답이라고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까 왜 그 인코딩 같은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버넷과 같은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피처가 뽑힌 다음에 클러스터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티브 인스턴스 러닝, 요 바로 왼쪽 그림, 요게 오늘 말씀드린 그거의 네트워크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 왼쪽 그림까지만 익히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swapping assignments between view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한층 들어간 레벨이라서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 이 스와핑 부분은 안 보시면 되고 왼쪽 부분만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왼쪽 공부하다 보면 오른쪽은 그냥 아마 이해가 되시게 될 거지만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non-constructive 랩,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때 좀 로드가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아래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여기는 즉 4번은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4번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때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실 때 보시라고 드리는 자료고요. 왜냐하면 이 다이너라고 하는 게 메타에서 나온 건데요. 페이스북 유명하신 분들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언급하셔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다이너 정도까지는 인진하셔야 됩니다. 이름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티처 스튜던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진행을 해봤고요. 조금 귀찮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사용하실 때 많이 도움되는 그런 수업이었길 바랍니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